좋은 아침 3부, 오늘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멀리 한국에서 달라스를 방문해 주신 분이십니다. 이기식 병무청장님 모시고 우리 한인 동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직접 뵈니까 또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국의 뉴스라든지 이렇게 또 아틀란타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 예. 거기서 진행하신 이런 설명회 이런 영상을 통해서 살짝 뵌 것과 이렇게 실제로 또 뵈니까 다르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청장님. 피곤하실 텐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우리 달라스 지역의 한인 동포분들께 정말 필요한 이야기 또 잘 알아야 되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최선을 다해서 네. 우리 동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청장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1977년에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갔다가 네. 40년 동안 해군에서 복무를 했었습니다. 와. 그리고 해군 작전사령관을 마지막 직책으로 2017년에 전역했습니다. 와. 이후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다가 지난 22년 5월에 병무청장의 직책을 맡게 됐었죠. 네. 국가안보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병무청장으로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잘 살펴보면서 네. 또 군에서 요구하는 병력 충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 병무청과 병무정책에 대해서 재외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년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말이 40년이죠. 강산이 네 번 변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 시절을 해군에서 복무를 하시면서 참 여러 가지 일도 많이 겪고 또 실제로 그 실무를 하시면서 이 군 복무에 대한 또 한국 어떤 군대에 대한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또 직접 몸으로 또 체험하시고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병무청장으로서의 또 소임도 이렇게 다하게 되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병무청은 사실 대한민국의 병역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멀리 한국에서 지금 달라스까지 방문을 해주신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 등을 고려해서 병역은 매우 중요한 헌법상의 의무로 명시가 되어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병역 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병역 이행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병무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매년 교민사회를 방문해서 병역 제도와 관련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댈러스 방문도 우리 교민들에게 필요한 병역 제도와 병역 이행 절차 등의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 해외 동포 청년들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데 네. 도움을 드리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든 뭐 다른 외국이든 또 이렇게 살고 있다 보면은 이런 병역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또 알더라도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정보와 어떤 절차들을 알려주는 것은 참 필요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면 달라스 말고도 이번에 또 다른 지역도 방문을 하셨나요? 예, 이번 방문은 애틀란타와 달라스 이 두 곳을 대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6일에 애틀란타에 도착해서 조지아 공과대학에서
그곳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네. 소통 행사를 가졌었습니다. 네. 또 그곳에 거주하시는 교민분들을 모시고 병역제도 설명회도 개최하였고 네. 한인단체 임원분들을 뵙고는 네. 병역제도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어제 달라스로 와서 교민들을 대상으로 병역제도에 대한 설명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네. 병역제도라는 이야기 단어를 딱 들으면 살짝 딱딱한 느낌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떤 그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인데 어떻게 달라스 교민 우리 동포분들은 좀 반응들이 어땠나요?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궁금증이 네. 조금 해소된다 하는 그런 반응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아마 많이들 궁금하셨을 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도 사실 모르고 저희가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인터넷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보면 너무 이야기가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네. 케이스도 다르고 나는 이렇게 겪었다, 이렇다더라 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물어봐서 체크를 해야 되나, 이게 사실인지 되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역 제도, 사실은 외국에 살면서는 크게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동포분들은 실제로 인식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실 것 예.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들리는 얘기가 한국의 군대가 앞으로 맞이할 가장 큰 적이라 그래야 되나요? 가장 큰 어려움이 어려움. 예. 이 낮은 출산율이라는 얘기가 진짜 뉴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한국의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어떤 국방부 차원에서 군대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를 좀 어떤 이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낮은 출산율은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악영향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수에도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국방의 의무를 할 수 있는 청년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네. 우리 국방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병무청의 기본 임무는 네. 군이 필요로 하는 네. 그러한 병역 자원을 각 군의 적기에 충원시켜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출산율 저하로 인해서 이러한 병역 자원 감소는 우리 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데 커다란 장애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그래서 우리 국방부에서는 제2창군 수준의 국방 혁신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 군의 AI 과학 기술을 적용해서 군을 과학화, 무인화해 나가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된다면 우리 군은 더 강한 군이 되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병력 절감형 군 구조로 전환이 가능해지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병역 문제도 어느 정도 부족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병역 제도 자체에도 우리가 공정성과 형평성에 기반을 두고 과감히 개편해가지고 병역 자원 감소에 이제부터 대비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과학기술까지도 이제 적용을 하고 정말 과학화하고 무인화해 간다. 저희가 이제 과학이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에서 저희가 큰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런 군의 어떤 과학적인 자원도 정말 우리 한국의 병력이 될 수 있겠다, 지원군이 될 수 있겠다, 잘 활용하고 잘 개발하고 사용한다면 우리 국방을 강화하는데 정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요 문제가 가장 우리 청취자분들 좀 듣고 싶어 하시고 예민해 하시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좀 운을 띄워보겠습니다. 예. 선천적 복수 국적자 그리고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병역 절차의 차이점 알 수 있을까요? 예, 이 용어 자체도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먼저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재외국민 2세의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국적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 또는 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거주국에서 출생해서 네. 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반면에 재외국민 2세라고 하는 것은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네. 6살이 되기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네. 17세까지 본인과 부모가 계속 국외에 거주하면서 외국 국적이나 시민권, 네. 영주권을 얻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선천적 복수 국적자의 병역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주를 사유로 하여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서 네. 37세까지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영주 귀국 신고를 하거나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대한민국 국내에 체재하거나 취업 등의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한다면 네. 국외 여행 허가가 취소되고 네네. 병역 의무가 부과되겠죠. 선천적 복수 국적자. 예. 아, 네. 그리고 재외국민 2세도 2주를 사유로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서 네. 37세까지 만 37세. 네, 만 30. 병역 의무를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가 만 나이로 모든 게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병무와 관련돼서는 만 나이를 쓰지 않고 연 나이를 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같은 해 1월 1일 날 태어난 사람부터 12월 31일까지 태어난 사람은 다 같은 나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재외국민 2세도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는 다르게 네. 국내에서 1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체재하거나 취업 등의 영리 활동을 한다고 해서 이분들에게는 병역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아, 재외국민 2세에게는요? 네. 네. 다만 본인이나 본인의 부 네. 또는 모가 영주 귀국 신고를 하거나 네. 본인이 18살 이후에 네네. 통틀어서 3년을 초과해서 국내에 체류한다면은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재외국민 2세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역을 이행하지 않고 국적을 바꿨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는 F4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네. 또 중요한 것은 국적 변경 이유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적법에 따라서 네. 국적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이 F4 비자가 이제 재외동포 비자인가요? 예. 네. 그렇군요.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이제 재외국민 2세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그의 아버지나 어머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예, 네, 그렇죠. 자녀가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되고 해외에서 출생을 했다면 예. 재외국민 2세는 부모와 본인이 함께 외국에서 출국을 해서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예. 자녀를 이제 재외국민 2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천적 복수 국적자는 6개월 이상 국내에 체재하거나 영리 활동을 하면 병역 의무가 부과된다. 부과되고, 네. 재외국민 2세는 의무 부과되지 않는다. 예. 네, 그렇군요. 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런데 이게 잘 정리가 된 건가 싶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재외국민 2세에도 그 본인이나 부모님이 영주 귀국 신고를 하거나 18세 이후에 3년 이상을 한국에 이제 체류를 하고 한다면은 재외국민 2세로 이제 인정을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병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외동포 비자 발급에 제한이 된다. 네. 그렇군요.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 입장에서는 일단 요 차이부터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재외국민 2세와 선천적 복수 국적자. 예.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한국말이. 한국 단어가, 저도 한국인이지만 말을 쓰면서, 아, 어려운 단어다라고 생각하는 단어들이 몇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도 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에 좀 이해가 안 된다 했을 때에는 네. 우리 병무청에 홈페이지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민원란에서 상담을 해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각 사람마다 상황이 다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을 하나하나 적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민원으로 넣어주시면. 요청을 하시면은 네. 상세하게 네. 그분에게 맞는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병무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궁금한 분들 본인의 처한 상황들을 자세하게 서술을 해서 또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상담 다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지레 겁먹고 예. 병무청이라고 하면 뭔가 괜히 무서운 느낌이잖아요. 무서운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무청 사이트 들어가셔서 궁금하신 거는 꼭 물어보시면 대답해 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광고 잠깐 듣고 다시 돌아와서 중요한 얘기들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좋은 아침 오늘은 한국의 대한민국 병무청의 이기식 병무청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핫하고 어려운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선천적 복수 국적자와 재외 국민 2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문제는 이제 국적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 남성은 국적법에 따라서 네. 원칙적으로 18살이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 네. 즉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국적 변경으로 인해서 병적에서 제외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원정 출산자는 법으로 국적 이탈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도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요 부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원정 출산자에 대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이거는. 네. 그런데 선천적 복수 국적자로서 18살이 되는 해 4월 이후에 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가 되면은 그 이후에라도 국적 이탈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국적 이탈 시기에 제한을 둔 것은 국적 이탈이 병역 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취지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이렇게 제한을 좀 해놔야 예. 중간에 내가 안 가려고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이탈한다든지 이런 네. 이제 불상사가 예. 발생하지 않도록요. 그런데 질문하신 것처럼 국적 이탈이 18살이 되는 해 3월이라고 일괄적으로 네. 제한했었는데 네네. 그게 헌법재판소에서 과도한 규제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딱 그 시기에 맞춰서 못하는 분들도 예, 있을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는 복수국적 취득의 경위, 또 주된 거주지, 그리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횟수라든지 체류의 목적, 체류 기간, 네. 그리고 공정한 병역 이행과의 조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네. 법무부 장관이 허가를 하면은 18살이 되는 해 3월 이후에도 국적 이탈이 가능하도록 국적법이 개정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꼭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민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정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제가 아들을 둔 입장에서 얘가 올해가 몇 살인지도 모를 때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8살 해 3월이라고 하면은 달력에 내가 이렇게 적어놓지 않는 이상은 우리 아들이 내년에 이제 18살이 되니까 내가 올해 빨리 이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정말 생길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8세 되는 해 3월 이후에도 또 국적 이탈이 가능하다. 이거는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18살 되는 해 3월 거기에
중점을 맞추지 말고 그 이전에도 가능하니까 네. 여유를 두고 하시는 게 좋죠. 그러게요. 네. 만약에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하시는 네. 게 오히려 나을 수 있겠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뭐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국 병역과 관련해서 이런 선천적 복수 국적자 혹은 재외국민 2세가 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예. 아직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네. 선천적 복수 국적자라 할지라도 네. 25세부터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네. 근데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가장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이때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할 경우 그때는 반드시 재외 공간을 통해서 해야 하지만 네. 유학 등과 같이 국외 이주의 사유가 아니라면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네. 재외 공간 어디서나 국외 여행 허가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병무청 홈페이지 또는 여기 이제 공간, 영산출소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네. 곳에서 네. 그런데 만약에 국외 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머무른다면은 네. 병역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여권 무효화라든지 발급 제한 그리고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게 되고요. 네. 입국 시에 출국 제한 조치 등을 받는 등 여러 가지 네네.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함을 네네.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이라도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병무청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라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25살, 25세부터는 국외 여행 허가를 꼭 받아야 한다. 이거는 정말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25살부터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 좀 기억하셨다가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를 해서 네, 신청을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요, 실제로, 미국에서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달라스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자란 아이들은 한국과 어떻게 보면은 문화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잖아요. 생활 환경이라든지 그렇죠. 사고방식이라든지 예. 이런 친구들이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좀 어떤 병역 이행 방법으로 하면 좋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반으로 들어가면. 지금 질문하신 거에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얘기 드린다면은 네. 첫 번째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할 때 네. 자기들의 특기를 찾아서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네.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한국에 가서 병역 의무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냥 막 네, 네, 네. 지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때는 네. 영주권자 등 입영 희망원 신청 제도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네. 본인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나 이번에 빨리 가서 군복무를 할래 하는 이런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용해서 입영 신청을 한다면은 네. 원하는 시기에 네. 자기들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입영 일자도 네, 네. 본인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군 복무 기간 중에는 정기 휴가를 이용해서 거주국 즉 자기가 살던 나라를 방문할 경우 네. 군에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해주고 네. 전역 시에는 자기가 거주했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귀가 여비 역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만기 전역자에게는 자원병역 이행 명예증서를 수여해가지고 네. 병역 이행에 대한
자긍심도 높여주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매년 약 한 700명 정도의 청년들이 네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입영 신청을 하고 있고 네. 작년 연말까지 누적 신청자가 음. 한 8,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직접 원해서 이런 입영 희망 신청 제도를 통해서 입영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아까 뭐 특기라든지 본인이 원하는 이런 잘하는 것들 요런 부분으로도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예. 시기나 입영 일자를 본인이도 선택을 할 수가 네. 있고 그것 말고도 이제 휴가 때 집에 갈 때도 항공료까지 다 제공이 주고. 되고 네. 좋네요. 네. 거기에 이제 또 만기 전역자에게는 또 명예증서까지 수여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지금 벌써 매년 7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가 지금 8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진짜. 예, 이런 거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좋은 정보인 것 같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약 3,300여 명의 이제 한인 유학생이 지금 이제 텍사스 지역의 대학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이제 대학생들 혹은 대학원생들, 네. 이분들은 그러면 입영 연기가 몇 살까지 가능한 건가요? 입영 연기에 대한 나이의 기준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먼저 네. 이해하시기 쉽도록 네네. 국내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병역 연기 제한 연령을 말씀드린 후에 네. 이와 연계해서 우리 유학 와 있는 유학생들의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대학교 재학생은 4년제 대학에 다닐 경우에는 24세, 네. 5년제는 25세, 네. 그리고 6년제는 26세까지 연기가 가능하고 네. 대학원생일 경우에는 2년제 석사 과정은 26세, 그리고 2년을 초과하는 과정은 27세, 네. 박사 과정은 28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러나 외국 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국내 대학 재학생의 병역 연기 제한 연령보다 네. 1년을 더한 범위 내에서 아. 국외 여행 허가를 받아서 병역 연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다시 말해서 현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면은 네. 이들은 25세까지, 네. 5년제는 26세까지, 네. 그리고 2년 석사 과정의 학생은 27세까지 병역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박사 과정 학생은 원칙적으로 29세까지 연기가 가능하지만은 네. 그 사람이 만약에 30세가 되는 해 6월 말까지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면은 네. 30세가 되는 해 6월 말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와 다른 교육 제도 속에서 네. 외국어로 공부하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우리 유학생들의 고충을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사 같은 경우에는 30세가 되는 해여도 6월 말까지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라면 그때까지도 배려를 해주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4년제 대학교는 25세까지, 5년제는 26세까지, 석사는 27세까지, 박사는 29세까지. 정말 복잡하네요. 네.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을 잘 알아서 또 이것도 계산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대학교 다닌다고 해서 네. 그냥 다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몇 년제 대학교에 다니느냐에 그러니까요. 따라서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과정마다도 다르고 몇 년제에 따라서냐도 네, 다르고 그렇습니다. 하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박사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30세가 되더라도 6월까지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면 그만큼을 또 배려해주는 예.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미리미리 신청을 해서 또 한다면은 그러면 유학생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유학생
박사과정, 이제 뭐 대학교 이후에 이제 유학생 중에서 현역이나 사회복무를 마친 사람들에 대한 예비군 훈련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유학생이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역으로 편입이 되더라도 네. 이들이 계속 학업을 하기 위해서 출국할 경우에는 그렇죠. 예비군 훈련을 자동으로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 대신에 귀국하면은 네. 연기되었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자동으로 그냥 연기가 예,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어허.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네. 만약에 출국한 이후에 네. 예비군 훈련을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365일, 즉 1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네. 연기되었던 예비군 훈련들이 모두 보류 처리되어서 네. 받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딱 결론을 내버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유학생이 군복무를 다 마치고 예비역으로 이제 편입이 된 후에는 자동으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예비군 훈련이 연기가 되고 또 1년이 지난 후에는 보류 처리가 된다. 그래서 받지 않아도 된다. 예. 라고 설명을 그렇습니다. 해주셨네요. 유학생분들에게는 어느 정도 좀 궁금했던 그런 궁금증들이 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밖에 또 우리 이제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재외동포 한인분들에게 또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오늘 얘기했던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항상 서슴지 마시고 네네. 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질문을 하시면은 네. 저희들이 상황에 맞도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우리 고국을 떠나서도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재외동포 여러분들께 네.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이자 보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분들이 더욱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병무청도 여러분들과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우리 동포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병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주도록 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외동포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저희 이제 댓글에서도 크리스티 킴 님이 이해가 되었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어요. 분명히 저희 한인 동포분들도 어렵고 이해 안 가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또 이런 방송을 통해서 그런 궁금증들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됐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국병무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들 풀이되어 있고 또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바로 거기에 네. 그쵸. 상담 신청을 해서 이메일을 보내시면 답변을 또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병무청 무섭게 여기지 마시고. 맞습니다. 무섭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필요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또 네. 저희들도 해외 동포들에게 보다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법이 네. 개정되거나 하면은 네네. 또 규정이 개정되거나 하면은 네. 우리 재외공간 홈페이지라든지 네. 한윤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네.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 꼭 필요한 이야기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